정부와 서울시의 재입찰 공고는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서울시의 공고를 받아들이겠다지만 거부하는 조합원들도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도 사업 지원과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혼돈에 빠진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후폭풍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16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속칭 그 멘붕이 아닐까 싶은데, 자, 입찰 무효 판정이 내려진 후 그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는데 그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 27일 이 한남 3구역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재입찰안과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 날 전체 조합원 3,853명 중에서 2,779명이 참석한 정기총회 거수 투표에서 90%가 이 문제가 된 항목을 뺀 수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정부의 입찰 무효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조합에 대해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권고사항은 내려질 것 같았는데 뭐 이 정도로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수정을 하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당연히 불만이 나는 거예요. 파악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 전면 재입찰에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현재 3개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를 수정해도 사업이 지연되는데요. 이 전면 재입찰로 새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사업이 6개월 더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재입찰로 원하는 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의 의견이고, 그다음 조합원들 의견은 이제 수정 재입찰을 해서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시간 제한을. 또 잘못은 시공사들이 했는데 이 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합 측이 그 서울시의 권고대로 전면 재입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의 압박이 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이 권고를 무시하고 제안서 수정 등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조합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지난 4일 조합장과 집행부는 회원 전용 커뮤니티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재입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재입찰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성이 없음에도 조합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정비사업의 구분 응선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용산구가 서울시의 입장과 다르게 인허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 조합 쪽에서는 서울시와 맞서는 상황에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합이 재입찰로 가닥을 잡아서 일단 서울시와는 마찰은 피했는데 자, 서울시가 내린 것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였단 말입니다. 이게 그 재입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일단 민간 사업자 방식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자율 경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쟁하는 건설사 수가 적을 경우에야 뭐 수의계약 같은 방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재입찰을 강제하는 등 정부가 입찰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집행부는 일단 재입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자, 강 기자. 중요한 것이 그 조합원들의 반응 같아요. 어떻습니까? 역시나 6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전면 재입찰은 조합 집행부가 정한 방침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조합원 이야기 역시 들어보시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통제된 건 없어요. 내부 방침이겠죠. 내부 방침.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받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총회까지는 안 가요. 재입찰 방식에 대해서. 자, 그럼 조합 집행부의 이런 재입찰 결정이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조합원의 말처럼 이 집행부의 전면 재입찰 방식은 이사회와 이 대의원회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이사회를 열어야 대의원의 날짜가 정해지게 되고 대의원회에서 어떤 입찰 방식을 선택할지가 결정됩니다.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가 재입찰 여부를 투표에 붙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입찰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이 조합원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재입찰을 하게 되면 당장 재입찰에서 제외되는 그 기존 입찰 참여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이 시공사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하면 기존 입찰이 무효화되면서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 4,500억 원도 몰수됩니다. 네. 이 경우 시공사가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은평구 가련 1구역에서도 입찰 자격이 취소된 현대건설이 1,00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건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조합이 재입찰로 최종 결정을 내려도 서울시 권고대로면 기존 3개 건설사들은 재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예. 조합 측에서는 보증금을 보관한 상태로 입찰 자격을 유지해서 다른 건설사도 추가 입찰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좀 앞서 말씀하신 입찰 보증금이라는 것이 뭔데 저렇게나 많은 겁니까? 네,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금인데요. 예. 보통 현금이나 또 지급 보증서 형태를 띱니다. 부실업자가 입찰에 뛰어드는 것을 미리 막는 목적도 갖고 있는데요. 예. 만약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또 잔금을 미납할 경우 몰수됩니다. 통상 대규모 현장이라도 입찰 보증금이 수백억 원을 넘지 않는데요. 은평구 가련 1구역의 경우도 조합이 입찰 조건으로 1,300억 원 입찰 보증금을 내세웠다가 은평구청이 제동을 걸면서 1,000억 원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은 입지와 상징성 등 여러 요인과 또 조합의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1,50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이 정해졌고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들였던 건데 사실 일반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공사 후보들은 그 검찰 수사도 좀 받게 된 상황인데 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건설사는 한남 3구역 입찰 무산은 물론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수주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한남 3구역에 뛰어든 3개 건설사들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또 은평구 가련 1구역 재개발 등 서울 내 굵직한 정비사업 수주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은 위법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재입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일단 조합과 서울시 측의 의견 조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조합에서 결정된 게 없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합이 어떤 결정을 하든 조합의 결정에 따를 방침입니다.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시공사를 원했다고 하던데요. 자, 김 기자. 네. 만약 재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 조합 측이 단독 시공을 강력히 원하면서 단독 입찰을 진행했던 건데요. 일단 5,800여 세대의 대단지인데다가 구릉지 지형인 한남 3구역 사업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건설사는 몇 안 된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실제로도 입찰 자격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안 시공사로 제한된 바가 있죠. 만약 전면 재입찰이 이루어질 경우 재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존 3개 건설사를 빼고 조합이 만족할 만한 회사는 한남 3구역 입찰 참여를 막판까지 고민하던 대우건설 그리고 수주전에서 몸을 사렸던 삼성물산 정도가 꼽힙니다.